안녕하세요. 입시 담화 이윤석 팀장입니다. 자, 입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와 더불어 이제 고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부 작성 요령까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실 오재성 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 입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소장님 오늘 주제는 수시 정시 준비생 이것만은 꼭 챙겨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네,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이제 중간고사가 딱 끝난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약간 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때 이 시기 때 학생들이 챙겨야 좋은 조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촬영 전에도 이제 상담을 계속하다 왔는데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고3, 고2, 고1마다의 일단은 그 해당 그래도 고등학생들이 지금 다수 테니까. 네. 그랬을 때 특히 이제 고1은 첫 시험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명 절대평가로 A, B, C로 하던 이제 소위 말해서 몇 점 통과만 하면 보통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다 A로 맞아서 자사고에 있던 강남 8학군에 있던 일반고든 이런 간에 지금의 1학년 학생들 역시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 최근에 외대부고나 그다음에 북일 설명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너무 빡세다. 설마 그러니까 1학년 분들은 그게 좀 컸고요. 그다음에 2학년 분들은 그래도 1학년 때 이미 싸가지가 나와서 조금 기대치를 그래도 좀 놓지 않고 가려는 분들이 좀 있는 거 보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타이밍이 이제 2학년은 선택과 집중이랄까요? 그래도 조금 수시 쪽 아니면 정시 쪽 이런 쪽을 약간 구분하려는 분도 있고요. 3학년은 이래도 일단 어쨌든 9월달에 원서를 쓰고 또 2학기만 들어가거든요. 3학년 1학기 중간기만이 들어가는데 최근도 상담해보니까 그래도 잘 나왔던 못 나왔던 본인이 서영고 목표든 의대든 간에 최대한 내신은 끝내겠다. 2점대든 1점대든 최대한 끝내겠다. 그 다음에는 아까 지금 3학년 학생부가 이제 보통 1, 2, 3학년이 8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3학년은 당장 수시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좀 이거를 내신 끝났으니까 요 시점에 학생부 챙기겠다. 그다음에 아까 고1, 2도 이때쯤이면 보통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 좀 내는 기간이니까 좀 내는 것, 학생부를 채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8월 말 1학기 마무리, 2월 달이 이제 최종 마감이거든요. 그런 학생부 마감일과 그런 시점을 좀 체크해서 내신이 잘 봤든 못 봤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좀 가라. 그렇게 일단 좀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년별로도 또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년별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네네. 우선 1학년들이 이번 중간고사 첫 시험이어가지고 긴장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고 성적이 좋은 애들도 있겠지만 성적이 좋은 애들은 또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1학년 때 중학교 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 A를 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그쵸. 많을 텐데 그렇죠. 이제 고교로 넘어가면서 등급제로 바뀌면서 첫 번째 시험에 따른 결과에 충격을 받은 학생들도 상당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등급대별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전략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시는 총 3학년 1학기 중간기만 10번 시험으로 가요. 그걸로 합산해서 교과 추천, 그다음에 학종, 논술, 특기 이렇게 가는 건데요. 네. 근데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험을 첫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게 제일 상담을 해보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학원에서도 물론 다 직보도 하고 찝어도 주고 다 하는데 선생님들이 갑자기 반짝 다르게 내거나 그건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상 불가 뒤통수 맞았다 애들 표현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생각보다 내가 수학을 선행을 땡겼다. 과학도 했는데 뭐지? 이렇게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 학교마다 고수들과 일명 학생들 표현이 괴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1학년 분들은요. 일단은 좀 이런 표현이 좀 뭐한데 그럼에도 본인이 문과, 이과 1학년 때는 일단 공통 과목으로 다 진행합니다. 그러면 통합사회, 통합과학, 국영수 이렇게 가고요. 과고나 이런 데는 과탐2를 더 깔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사고나 이런 것도 고교 학점제에 따라 커리큘럼이 좀 다른데요. 그럼에도 일단 공통이 우선이니까. 그러면 다 잘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말 때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있다 또 봐요.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면 참 뭐한데 그럼에도 일단 본인의 지원하는 학과의 주요 과목 국수영탐, 통사통과, 기타
통합 뭐 과학 실험까지 좋죠. 근데 2학년이면 이과생은 수과, 문과생은 뭐 국수나 영, 수영 이렇게 조금 더 같이 문이과랑 같이 본다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를 좀 더 신경 쓰자. 넘버 투, 이제 보통 여름방학 때면 2학년 탐구 과목을 조사하거든요. 자기가 2학년 때 무슨 과목 선택할지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조사하는 등등은 이제 2학년 때부터 적용이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도 기말 대비 겸 2학년 때 교육과정 그리고 역시 문이과가 여전히 아직까지 좀 이렇게 결합이 안 되는 분들 보통 문이과 통합 스타일도 있어요. 자유전공 쓰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봐서 본인이 좀 더 강점인 과목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과생이 넣었는데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교수분들이 더 어쨌든 선입견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교육과정도 그렇고 문이과의 선택도 그렇고 이런 걸 조금 1학년 분들은 당장 이 계열과 이런 것까지 좀 구분하면서 롱런 전략을 좀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1, 2, 3년 다 똑같은데 제발 이번 중간고사 끝나 벌써부터 전학 얘기가 있어요. 예, 벌써 전학 얘기가 있었어요. 최근도 제가 목동도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전국자사 모 학교가 자기 성적이 생각보다 너무 못 나와서 그래서 전학 가고 싶다 라고 상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걸 너무 섣부르게 물론 뭐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이렇게 첫 시험 본 갖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근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1학년 분들은 먼저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학년 때부터 이제 수시를 이제 대비해서 학생부 작성도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뭔가 좋은 학생부를 이때부터 좀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좀 어떤 활동이나 뭐 그런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전국자사나 뭐 과고나 광역자사나 일반고, 과중 이렇게 줄줄을 만나보면요. 뭐 법칙은 아닌데 보통 역시 1학년이 그래도 조금 뭐랄까 상대적으로 좀 이펙트가 있기도 하지만 1학년 때는 알아가는 과정. 네. 선생님들 처음 그리고 선배도 처음 그다음에 동기도 처음. 그러니까 1학년이 그래도 좀 알아가는 과정. 지적에 대한 관심과 학과에 대한 관심이 좀 알아가는 경우라서 뭐 학교 따라 다르지만 깊이가 비슷해요. 의학 계열이든 공학이든 경제든 상경이든 정외과든 문과 이과 학생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는 학생부를 역시 일단은 단인 소통.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든 학교가 학생부가 잘 써주고 아니든 간에 담임 선생님이 똑같진 않거든요. 물론 요즘 다 많이 협조적으로 가시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온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소통은 좀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뭐 아들이 있지만 이렇게 말은 잘해요. 아빠 닮아서. 근데 교무실 가면 쫄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내라 그러면 내라고 해도 막 못 내거나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말처럼 이게 방송을 하지만 진취적으로 해라. 제발 선생님들한테 소통 좀 해라.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지만 조금 더 단인 소통. 그다음에 과목별 선생님 소통.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소통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그 친구를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서치를 하겠죠. 그러니까 알아가니까 많이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엉덩이만 무겁게 있지 마시고 쉬는 시간이고 뭐고 인사도 좀 하고 뭐 필요한 거 말씀도 좀 드리고 그래서 먼저 그게 학생부의 1학년의 시발점이 같다. 넘버 2 하나만 더요. 지금 이제 뭐 임원활동, 동아리, 그다음에 기본 팀플레이 이런 것들이 디렉트가 좀 됐어요. 그러면 1학년 끝난 걸로 낙심하지 마시고, 뭐 원하는 동아리 못 갔어.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도 좀 비협조적이야. 반 애들도 좀 그래. 그럼에도 그 반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후에 동아리는 요즘 많이 바꿔주거든요. 전에는 3번 동아리 되면 3년 동안 못 바꿨어요. 근데 자율 동아리 이제 대입에 못 제출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러니까 동아리도 이후에 좀 바꿀 거. 담임 선생님도 만약에 이번까지 협조가 좀 안 되면 이제 2학년 때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광업별 선생님한테도 좀 약간 체크해서 자기한테 협조적인 선생님들, 협조적인 선생님한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녹여주면 세특, 광업별 세특이라도 그렇게 녹여주고 반 애들도 2학년 때 바뀌면 또 그 반 애가 또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왕이면 조금 진취적인 팀, 진취적인 그룹, 꼭 수시파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어우러지는 게 학생부의 1학년 때 일단 좀 시초에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만들어가요. 뭐 이쁘게 쓰고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2학년 때 좀 신경 쓰면서 가되 1학년 때는 본인의 진로 관심 갖되 협업이 필요하거든요.
예, 단임 협업, 팀 플레이, 클래스메이트 뭐 이런 애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맞춰가면 좋겠다. 그 정리를 해보면 단순히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적극적인 이제 활동,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하는 게 1학년 때는 가장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은 그러니까 뭐 수시의 기본이 네. 교과로서 지필로 가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네. 서울이든 뭐 서울대든 뭐든 면접이 플러스가 있다는 건 그만큼 좀 다양한 친구를 뽑는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조금은 내가 내성적이어도 조금은 내가 후천적으로 네. 좀 액션을 취해라.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1학년들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충실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2학년, 2학년들이 참 이제 고민이 많은 학년인데요. 그죠? 참 안타깝게도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났을 뿐인데 이 결과를 받들고 학생들이 나는 이제 수시에는 물 건너갔어. 나 이제 정시 파이터가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놓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슬금슬금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뭔가 또 소장님이 좀 조언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참 웃긴 건데 네. 설명을 해보면 고의 설명회가 제일 없어요. 부모님도 싫어요. 왜냐면 애 성적을 아니까 아휴 가서 들어서 뭐하냐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냥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갑자기 또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확 바뀌지 않겠지만 그냥 하나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제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별거 아니지만 서울대도 이제 정시에서 학생부가 들어갔고 고2부터도 이제 고려대학교에 대한 정시로 내신이 들어가는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따로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는 고1부터 지금 발표가 최근에 났거든요. 고1에도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놨습니다. 디테일한 건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그럼 내신 없는 전형을 써도 되고요. 고려대는 나눠져 있거든요. 수능 100이 있고 내신이 있고요. 서울대는 그냥 정시에 다 들어가야 돼요. 학생부가. 물론 작년에 변별력이 있었냐 없었냐는 여기서 길게 갈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상담을 제가 해보면 지금 아까 표현대로 내신을 내리고 수능에 올인한들 제가 고3 때 정상담을 해보면 올인한다고 왔는데 그닥이야. 그러면 뭐 재수학 가서 제가 1보 후퇴, 2보 전진 의대 가겠습니다. 그럼 괜찮죠. 근데 이것도 오해하지 마실게. 여기 대표 시모, 강모 분들을 제가 또 대충 이렇게 스타일들 다 알지만 모든 학생들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메이저 의대 목표 꿈을 갖지만 삼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의대 하다가 안 돼서 차선책으로 가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상담을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재수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정시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시는 한 번 보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가 지금 내신이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학생부는 챙기자. 제가 내신 막 열공하란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최소 수행평가는 좀 챙기고 나중에 꼭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6장 수의 상담을 보통 받으러 이제 6, 7월 달에 오시는데요. 꼭 다 내려놨다가도 한두 장 학종 쓰겠다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럼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니 생각도 안 하고 내려놔서 정시하신다고 하더니 갑자기 와서는 그래도 한두 장을 학종을 쓰겠대요. 더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부탁인 게 방송 보시는 분들 그냥 죄송한데 뭐 수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제 동네 아저씨가 얘기하니까 재미없고요. 나중에 정시로 이제 서울대 과탐투도 이제 의무가 안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대체 나중에 수능이 그래도 원원으로 하셔서 좀 서울대 정도 나올 상황이 됐는데 혹시 학생부가 미흡해서 떨어지게 일반 전형을 많이 쓰지만 그것도 감안하셔야죠. 그러니까 꼭 비단 수시 때문에 학생부 챙긴다 하지 마라. 내신도 외부 지문이 50% 나오는데 물론 수능에 대한 포커싱의 범위가 내신하고 범주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 내신 때 내신 시즌 챙기고 그 외에는 비시즌 때 다 수능하거든요. 학원에서도. 그거를 꼭 11월 달 D-Day를 3학년만 노리고 2학년 때 1년 반을 올리는 집중도도 떨어지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때 공부하는 지문이 수능 때 나올 수 있다. 외부 지문이니까. 그리고 강남이나 이런 쪽도 자사고도 그만큼 선생님들도 수능에 연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 변형 문화, 지문 이런 것들을 내신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의대 못 가, 서영고 못 가 이러지 마시고 내신의 공부가 지문과 외부 지문과 기본 문장, 문법, 수학의 공식이 연장이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어느 정도
수시 때문에 내신과 학종이 아니고 학생부가 아니고 조금 넓게 네. 보셔서 끝날 때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정시에서 서울대든 과탐도 해지됐고 고대도 내신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길게 보시면 좋겠다. 네.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서울대도 그렇고 이제 뭐 고대도 그렇고 이제 교과까지 이제 그럼요. 학생부 전형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교과도 좀 챙겨야 될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이제 나는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 이거를 선언한 것 자체가 이 현실 도피 같은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에서 나는 벗어나고 정시에 집중하겠다 하지만 또 정작 이런 학생들을 보면 그렇다고 또 평소 때 모의고사의 성적이 뭐 확 오른다거나 또 그런 경향을 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신은 최선을 다해서 학생 본분에 맞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학년 때 이제 또 학교 생활에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또 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잘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쯤 되면 네. 이제는 진로에 대한 부분이 명료해야죠. 음, 예, 1학년 때는 내가 상담 때 해보면 3년 내내 수의, 네. 3년 내내 의대, 3년 내내 생명, 3년 내내, 3년 내내 상경, 3년 내내 사회과학부 이렇게 3년 메이저를 디사이드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아니죠. 그리고 뭐랄까요? 의대와 생명을 같이 지원하는 분도 있고 네. 그러니 만약에 이제 질문하신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해보면 1학년쯤 되면 이제 학생부도 좀 더 디테일. 네.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도 더 고민. 일명 심화. 그리고 우리가 좀 외람되지만 학교를 좀 이렇게 낮게 쓸 게 아닌. 그래도 우리가 목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름 그래도 좀 더 교수님들도 눈높이가 있을 텐데. 네, 그렇죠. 근데 너는 왜 이거밖에 안 했어? 그죠? 일명 동기 과정 결과라고 하거든요. 혹시 오늘 분들 메모 좀 해주시면 동기 과정 결과 무슨 말입니까? 동기는 지적 호기심, 과정은 내 활동에 대한 액션, 연구, 실험 예를 듭니다. 결과는 프로젝트물, 예, 발명, 네. 3D 프린터 결과물, 의학적인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발표한 거 이런 보고서죠. 네. 예, 이건 자사고 친구들 똑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2학년 때는 고민을 조금만 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물어봐요. 상담 때 어떻게 고민하라는 거야? 난 기숙사 다니고 수업하기 바빠 죽겠는데 학원도 바빠 죽겠는데 이러거든요. 제가 항상 설명회 때도 드리는 게 일단 사이트. 핸드폰에서 수업 대기하시든 그 다음에 수업과 수업 시간에 약간 빈 시간, 짜투리 시간. 비교과는 잠깐 보세요. 비교과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비교과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교내대회나 자율동아리나 그다음에 뭐 독서나 이런 시간이 많이 뺏겼던 스펙들이 블라인드예요. 그러면 느낌이 뭐잖아요. 물론 수행평가나 세특 녹이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 사이트나 기본적인 영상, 리뷰, 테드, 뭐 실험 영상 그리고 자기 직접 수학 수술에 대한 해부를 못 하더라도 수술 영상 이런 등등의 관심만 가져도 교수님들을 참고하죠. 네, 그러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꾸 뭐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 오면은 뭐 비교과를 뭐 대단 휘황찬란 그러지 마시고 자기의 관심 분야에 대한 좀 더 깊이, 좀 더 리서치, 좀 더 R&E,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 결과물 하나만 더 장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냥 단타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동아리에서 끄집어낸 거, 진로 활동에서 끄집어낸 거, 과학 실험에서 끄집어낸 거, 사회과학에서 끄집어낸 거를 끄집어내셔서 그걸로 빅데이터, 그다음에 외교 쪽이나 이런 경제 통상 같은 거 분석하시고 증권, 금리 이런 것도 좀 1년치 하지 마시고 장기 이게 그러면 그게 좀 더 얘가 진짜 진정성 있다 보거든요. 그렇죠. 뭘 실험해도 이 장기 프로젝트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내서 내가 발표했다. 좀 뭐랄까 애들표현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2학년 분들은 좀 장기 프로젝트를 해서 1학년 때 하셨던 2학년 때라도 2년 정도라도 그렇게 조금 프로젝트를 고민하시고 메모하시면서 좀 리포트를 작성해 가시면 좋겠다는 게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선생님 그 설명을 들으면서 되게 가슴에 와닿았던 게 뭐 프로젝트 학생들이 한다 그러면 뭐 실험 한번 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뭐 보고서 작성하고 그렇죠. 언제나 그런 식이었는데 뭔가 길게 해가지고 그거를 자신이 정말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실험을 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면 정말 이것도 굉장히 큰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이거 뭐 처음은 또 드릴 시간 좀 많이 갔지만 네. 예전에 제가 이제 메이저 모 의대에 갔던 친구인데요. 그 학생이 이제 쥐를 키웠어요. 쥐를. 네. 쥐를 해서 옥상에서 냄새 나거든요, 많이. 그래서 부원들끼리 막 같이 하다가 이제 다 도망필이 뭐하고 다 포기한 거예요. 냄새도 나고 막 너무 이게 안 되죠. 손이 많이 가고.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쥐를 사랑해. 진짜 내가 이렇게 상담 때 만났는데 정말로 진정성이더라고요. 그더니 결국에는 그걸 다 끌어내서 그걸 걔네들이 계속 이런 것들 다 체크한 거죠. 온도 체크, 뭐 체크, 뭐 물도 주고 뭐 했도 이런 것들을 리포트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의대 가서 면접 때도 서류 기반 면접 의대에서 그걸 물어봤답니다. 쥐를 진짜 좋아하고 그러냐. 그래서 그럼 눈빛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학원 연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글지글 나오니까 아니, 웃긴 얘기입니다. 그 친구 지금도 대학 가서 의대 가서 쥐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의대에는요. 이게 쥐도 다 이렇게 실험용으로 다 이렇게 비축해요. 이게 그렇죠. 다, 예, 다 있습니다. 실험실이. 그거 전담. 교수님이 찝었대요. 너 그거 해라. 알바비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하니 좀 이거를 죄송하지만 이렇게 정말 좀 입시용보다는 예, 정말 이렇게 우러나와서 진정성 있게 좀 프로젝트를 그 친구는 어쨌든 3년 키웠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예를 한번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